자,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죠. 그죠? 서로 뭐 술을 두고 뭐 카드를 꺼내고 있고 그런 중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 시진핑이 동남아를 한 바퀴 돌았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딱 돌면서 가서 이제 친목 외교, 악수하면서 뭐 이제 정상들 만나고. 시진핑이 직접 이렇게 어느 나라를 간다? 이거는 되게 큰일이에요. 시진핑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잘. 절대 직접 안 움직여요. 그 밑에 그 왕이라든지 그 밑에 똘마니들 되게 많아. 걔네들을 보내지. 한국으로 시진핑이 온 적 없잖아. 그 밑에 애들만 계속 보냈었지. 안 간다니까, 시진핑은. 근데 시진핑이 갑자기 동남아 3국을 돕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돌아요. 왜 돌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야. 우리 지금 같이 손잡고 힘 합쳐서 미국에 대응하자. 야, 니들도 미국한테 관세 폭탄 맞았지? 니도 관세. 야, 우리 다 피해자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우리가 지금 손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탐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나라마다 동남아 국가에서도 아주 성대하게 시진핑 체면, 중국인들 체면 좋아하잖아. 시진핑 체면 안 구겨지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환대를 해주지. 중국에 유명 연예인들도 나가고, 악단 나가고, 빨간 장판 깔고, 악대, 꽃다발, 난리도 아니었어. 그 영상 찾아봐봐. 어떤 나라는 캄보디아였어. 캄보디아는 나라를 대표하는 무슨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연예인인가? 셀럽이었나? 아무튼, 걔도 나가가지고 맞이하고 심지어 걔는 중국어로 인사말까지 외워가지고 시진핑한테 인사하더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면즈 체면 세워준다 이거야. 중국인들 체면. 시진핑 직접 오는데 레드카페에 딱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3개 동남아 한 바퀴 이렇게 쓱 돌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게 시진핑 마음대로 되냐? 전체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리고 그것도 미국에서 때렸더만. 요 얘기도 빠뜨렸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중국 회사들이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에 최고 3,521% 넘는 관세까지 발표됐잖아. 이것도 미국이 또 던진 한 개의 카드지,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치열해. 그러니까 중국은 더더욱 동남아랑 이렇게 손 잡으려고 하지. 근데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고 돌아갔는데 동남아에서의 반응은 맞이하는 거는 성대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맞이해줬지만 돌아가고 나서 이제 지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싸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동남아도 지금 많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팔고 있는 상황이야. 미국만큼 큰 시장이 없는 것도 알고, 중국은 지금 내수 시장이 박살나서 중국 물건들 값싸게 동남아까지도 지금 덤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일로 동남아도 많은 불만을 표출을 했었어. 니들 싼 물건으로 우리 시장 교란하지 마라. 우리 산업 다 죽고 있다. 동남아까지도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을 위해서 미국과 맞서면서 우리들을 희생해? 미국이랑 적이 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동남아 국가 원수들도 이건 머리를 굴릴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든 간에 그건 뭔 상관이야 지금. 진짜 이래야 돼. 이게 맞아. 중국인 파워 세다고 거기 굽신거리면서 이제 아니지. 야, 외교는 그딴 거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동남아는 지금 중국한테서 돈 벌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잘 보여가지고 중국에 투자라도 받으려고 했고, 중국 자본이라고 좀 투자 받으려면서 중국 차이나마니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야. 차이나마니 없어요 이제. 지금은 동남아 국가들도 잘 아는 게 중국 자본 유입이든 1대1로 프로젝트든 본인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주 잘 알아요. 특히 1대1로나 이런 중국이 진행한 프로젝트에 거기 엮인 나라들 중에 중국에게 빚을 지면서 빚 함정에 빠진 나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손댄 프로젝트들 수익이 생기지도 않았고 다 지금 폐허로 남은 곳들도 많고 흉물로 남아있고, 원래는 중국이 투자해가지고 만든다, 일자리도 창출한다 그랬는데 일자리도 창출 안 하고 그 1대1로에 엮인 나라들만 빚만 진 상태야 지금. 그러면서 중국은 빚 갚아라 이러고 있고, 니 빚 못 갚아? 그러면 우리가 니거 항구 우리가 쓸게. 니거 이거 우리가 좀 광산 자원 우리가 파갈게. 너 지금 빚 못 갚잖아. 이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대놓고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또 스피커가 있잖아.
미국이 관세를 핑계로 중국의 무역기를 다 막으려 하는데 다른 나라를 희생하며 미국의 관세를 낮추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끝에는 양쪽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득될 것도 없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놓고 니들이 미국 편 들어가지고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편 들어가지고 관세 좀 낮출라 하는 거, 그거 나중에 니들한테 득될 거 없다. 우리 편에 서라.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 편에 서라. 약간 이런 으름장이야. 말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거기에 대놓고 야 미국한테 붙지 말고 중국한테 붙어, 알았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돌려가지고 뭐 발표문을 했는데 뜻은 이런 뜻이에요. 미국한테 양보하려 하다가 중국을 버리는 순간 나중에 니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니들 끝이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미국도 당연히, 미국은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이랑 함께 하면 우리 니들한테 관세 올릴 거야. 중국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당연히 이 중립을 지키면서 미국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다고 중국에게도 밑보임이 안 되고 중국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게 양쪽으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죠. 국가의 이익이 달려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를 뭐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결국엔 시진핑이 탐방했던 이 동남아 국가들은 압력을 받죠. 필리핀은 아마 안 받을 거야. 필리핀이랑 중국은 아예 그냥 진짜 걔네들은 진짜 거의 왼수치가 아니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요렇게만 탐방했지만 그 주위의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잡고 싶어하는 태국은 일단 어느 정도 친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뭐 나쁘지 않고,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얘네들이랑 좀 더 공고히 하려고 뭐 이쪽을 캄보디아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뜻은 즉 중국 선택하고 미국 버려라 이거 아니야. 시진핑이 직접 갔는데 야 내가 직접 왔는데 내 체면 한번 살려줘야지 이거야. 시진핑이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시진핑이 직접 왔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남아 국가들은 양쪽으로 이제 곤란하게 되죠. 미국한테도 곤란하고 중국한테도 곤란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줄은 잘 서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진짜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면 이 와중에 싱가폴 전 총리 리셴룽의 와이프 허칭이 갑자기 나섭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리는 리콴유라는 사람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1년 집권을 했어요. 그리고 리콴유의 장남 리셰룽은 20년 동안 집권을 했고 싱가포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셰룽의 와이프, 그러니까 리셰룽도 지금 전 총리예요. 전 총리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에서는 입김은 장난 아니야. 현 총리 이름이 뭔지 나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 리셴룽 전 총리의 와이프 허징, 이름이 허징이에요. 허징, 뭐 영어로 허칭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호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허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허칭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국모였던 사람이야. 국모급이었던 사람이고 국부의 맏며느리야. 전 국모.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어. 이분도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입김이 장난 아닌 사람이겠죠.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리냐? 여러분들, 이게 하이라이트다. 야 진짜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야. 그냥 그대로 전달해드릴게요. 진짜 전 국부의 와이프가 올리는 글이야. 들어봐. 싱가포르 시진핑은 집권 12년 동안 깡패 두목이랑 똑같았다. 흐이방 라오다시다. 이 조폭 두목이냐? 야 시작부터 세지 않아?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거의 그냥 진짜 서열 탑3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 계속 들어보자. 요 며칠 동남아에서 펼친 외교는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10여 년 동안 너한테 약탈당한 나라들한테 와서 네 편 들어들라고 하냐? 웃긴다. 일단 여기서 동남아 해협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은 중국 남해를 다 니들 거라며. 이건 국제법을 어긴 거다. 동남아 해역에다가 니들 인공섬 만들고 거기다가 군사기지 세우면서 이 나라 저 나라랑 다 해역 전쟁하면서 다 니들 거라고 우기지 않았냐? 해군 함정 보내가지고 위협하고 타국의 함정들 위협하지 않았냐? 그랬던 니가 지금 나와서 뭐? 친애하는 동지들 같이 손잡고 미국을 대항하자?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누가 적인가? 미국은 우리 적이 아니다. 그럼 누가 적이란 뜻이야? 그럼 누가 적이란 뜻이야?
그리고 중국이 자유무역의 등불이라고? 아니다. 중국은 수많은 외국 회사의 중국 경영권을 약탈해갔다. 말 그대로 중국 안에서 지금 외국 자본들 다 뺐잖아. 다 약탈해버리고 니들 산업들 다 뺏어가버리고 중국 회사를 다 쫓아냈잖아. 무슨 자유무역이냐. 이건 이미 WTO 가입 시 중국이 약속했던 것들을 다 어겼다. 이 오래 세월 동안 시진핑은 다른 나라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줄곧 해왔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지. 무조건 중국 말만 들으라 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피해 국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달라고? 1대1로만 봐도 그 엮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뒤통수 맞고 어마어마한 빚만 졌다. 값싼 가격으로 중국의 물건들만 덤핑하고 그 저가의 중국 물건들이 다른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다. 이 나라들의 산업들은 그로 인해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또 유럽이랑 동맹을 맺겠다고? 중국이 유럽은 안 괴롭혔냐? 러우 전쟁 중에도 중국은 러시아 편이었다. 중국의 이런 행동들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었다. 지금 전 세계는 관세 때문에 미국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싫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 중국이 시진핑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아, 굉장히 진짜 천살인적이지 않습니까? 아, 난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야, 이거 거의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았어. 나중에 영화 한 편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 계속 이어갑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수많은 나라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본다면 또 미국은 그 합의에 따라 세계와 계속 무역을 하겠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왜? 중국은 손잡은 나라들을, 벗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해주는 걸로 유명하다. 야, 진짜 이건 진짜 무슨 뭐 전생에 원수졌나 싶을 정도로 아예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중국이 10여 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해온 학대를 잊어선 안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 지금 많은 나라가 미국에게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수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피해자였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국제적 다자주의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해온 결과를 봐라. 중국의 국제관계는 냉소주의와 반사적인 단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 말들이 좀 어렵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는 너랑 손잡고 미국과 트럼프를 상대할 일이 없다. 그런 일 없다. 네 손 잡을 일 없다 이거야. 시진핑한테. 결과적으로 미국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우린 별로 신경 안 쓴다. 요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이 글의 전체적 의미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은 중국 자본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기저기 각국의 부호들, 각국의 약간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득권들이 그런 자산들도 싱가포르에 많이 묻혀 있어. 싱가포르는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리고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동남아에서 위치는 꽤 막강합니다. 꽤 막강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싱가포르이 지들 마음대로 얘기를 한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이 글의 전체적인 의미는 동남아는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이런 정상의 발언에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이 뜻은 없었을 것 같아? 뭐 여기 동남아 정상들끼리는 통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합의 안 봤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장문에 나와 있는 뜻 중에 한 개는 우리 손 잡고 싶으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했던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뭔 보상을 하든 사과를 하든 중국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 뭐냐? 뭔 일이 한 개 터졌다. 이 일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겨우 이거 짜오다. 중국 사람들 특성상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오해가 있었어. 서로 오해가 있었어. 그럼 우리 오해를 풀러왔어. 그러면 이거야. 네가 나한테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나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벌을 받습니다. 그게 뭐 손가락을 잘라내든 아니면 뭐 따기를 한 대 맞든 뭐 빠따를 한 대 맞든 그러면서 이쪽도 한계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내가 잘못했는가 맞은 거니까 네가 잘못했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이게 잘못이 있었다. 상대방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오케이 그 일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또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짚고 넘어가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중국말로 就事论事 약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설명하고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동남아에 대한 약탈했던 거, 네가 깡패 두목처럼 맨날 약탈해갔던 것들, 그거 우리 지금 따져보자 이거야. 따져보고 짚고 넘어가자 이거야. 지금 뭐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 때리고 니한테 관세 때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가 옛날에 했던 잘못들이 묻혀지는 건 아니라 이거야. 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싱가포르의 전 퍼스트 레이디가 한 말이야. 전 국모야. 이거는 싱가포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더 위로 올라가서는 동남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봐봐. 일단 이 허칭이란 이 분의 이 옛날 싱가포르 국부의 맏며느리죠. 그러니까 전 국부의 부인 이 허칭이라는 분은 옛날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영향력이 제일 큰 여자 3위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포브스 선정 2007년 전 세계 여자 중에 영향력 있는 여자 3위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체도 운영을 했었고 심지어 이 허칭이라는 사람은 화교야. 중국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공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이라는 같이 좋게 지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독재야. 뭔 반공을 해. 반공산주의를 왜 해.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의 칭화대학교 경제대학교에 고문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 이런 글을 재미로 올렸을까? 아 그냥 뭐 누워있다가 뭐 오늘 기사 이렇게 스크립 하다가 야 이거 시진핑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페이스북에다가 내 글 한 개 올라가야겠어. 따다다다 이렇게 쳐가지고 뭐 이렇게 올렸을 것 같아? 아니야. 이 정도 급의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 이 남편은 몰랐을 것 같아? 현직 지금 싱가포르 총리는 몰랐을 것 같아요? 다른 동남아 사람들은 이건 몰랐을 것 같아? 다 합의 보고 회의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런 글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시진핑을 딱 집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야 창을 그냥 심장에 꽂아버렸어. 이런 글을 절대 그냥 일시적인 감정 충동 절대 아니야. 다 같이 합의 봐서 올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정상들이 이걸 대놓고 시진핑한테 얘기할 수 없죠. 밑보이면 안 되니까. 뭐 말레이시아 총리가 아니면 베트남 총리가 시진핑 면전에다 대고 우리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긴 이거는 너무 시진핑한테 면지를 안 주는 거고 너무 앞에 대놓고 그냥 찍어 누르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외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좀 적당한 사람을 골랐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직 동남아의 총리들, 대통령들은 안 돼.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의 와이프가 바로 한다? 그것도 안 돼. 하지만 좀 그래도 말하는 말에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 싱가포르. 그럼 싱가포르는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싱가포르에 중국 관료들 들어온 돈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 싱가포르 총리가 얘기하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전 총리? 전 총리도 너무 세. 전 총리 부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할 사람을 엄격하게 뽑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 다른 동남아 총리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중국이랑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한테도 밑보이기 싫거든. 네가 동남아 나라 탐방할 때 오케이 우리가 아주 환대해준다 이거야. 스케일 무조건 시진핑 클래스에 맞춰준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 시진핑이 돌아가자마자 그 뒤에들 동남아 수뇌부들 모여가지고 회의했을 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그동안 시진핑 우리한테 약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같이 미국이랑 싸워달래. 지금 따져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돈이 미국 돈인데 이 미국을 버리고 시진핑한테 서라고? 나중에 시진핑한테서 떨어지는 거 있겠어? 이건 좀 아니지. 그래도 미국에서 수익 나고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맨날 뺏어가기만 하지. 안 그래? 안 그래? 싱가포르 안 그래? 말레이시아 안 그래? 베트남 안 그래? 필리핀 안 그래? 그럼 우리 합의 본 거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 글로 동남아는 진짜 입장 표명을 완전히 했죠. 중국의 요구는 우리가 못 들어준다. 하지만 이거는 동남아의 입장이
뭐라 해야 될까? 서면적으로는 동남아의 입장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이건 나중에 뭐 일 잘못 틀어지면 이건 그냥 누구냐? 그 싱가포르 옛날에 그 대통령 그 부인이 쓴 건데 우리랑 이거 관계 없어. 이렇게 잡아댈 수도 있고. 중국이 하는 거랑 비슷해. 여러분들 중국 대할 때는 중국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줘야 돼. 중국은 이렇게 밑으로 쓱 이렇게 교활하게 나오는데 정정당당하게 협상 합의 안 먹혀. 그런 파워가 있으면 몰라. 그런 파워, 중국을 아예 진짜 파워로 찍어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 없으면 중국이 이렇게 교활하게 나온다. 그럼 우리도 교활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뭐 거기다 대고 협상하고 그 소에다가 경 잃는 거지 그거. 중국이 하던 스타일 그대로 하는 거야. 그거 나중에 일 잘못 틀어지면 그거 우리 입장 아니었어. 베트남에서 그 싱가포르에서 얘기한 거야. 우리 입장 아니야. 뭔 소리야. 마치 중국이 한국한테 니들 뭔 소리야. 우리 한한령 내린 적 없어. 뭔 소리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정치고 이게 외교야. 중국 스타일. 이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 묘수예요. 이게 굉장히 묘수야. 이게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 평론가들한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 근데 한국에 이 기사가 한 개도 안 떴다는 게 난 너무 신기했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난리야 이거. 이거 재밌다고 기가 막히다고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암암리에서 이미 편들이 나누고 있어. 중국 줄을 설 거냐 미국 줄을 설 거냐. 누구 줄 서겠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 줄 서는 애 없어. 이게 어디서 보여지느냐. 자 이제 동남아에서도 서로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내며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미국 카드 계속 던지고 있죠. 중국도 카드 계속 꺼내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중국은 점점 카드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중국 히토류까지 썼어. 여러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센 거 히토류라는 카드까지 던졌잖아. 중국은 카드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남은 카드가 이제 별로 없어. 그러고 지금 주변 나라들이 처신들을 보면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동남아 한번 이렇게 쓱 돌고 왔잖아. 쓱 돌고 간 게 우리 같이 우리 편들자. 내 손 잡아. 내가 직접 왔잖아. 나 시진핑이야. 내가 직접 왔잖아. 내 손 잡아. 우리 같은 편. 우리 같이 미국에 싸우는 거야. 하고 시진핑 돌아가자마자 주변 나라들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 자, 베트남에서 발표합니다.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중국 제품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 이거 우리 이거 단속할 테니까 미국 트럼프 우리 관세 좀 봐줘. 중국 제품 우리 단속할게. 그러면서 베트남이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지 알아?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구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F-16 24대 4겠대. 이게 아직 확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어. 우리 미국 무기 살게. 와, 시진핑이 베트남 왔다 가자마자 그러면서 말레이시아까지 들렸죠? 말레이시아 시진핑 가자마자 그 일 있었잖아.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사기로 한 그 보잉기 우리 안 사? 환불. 이 일 있었죠.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나오면서 그 보잉기 많이 남아? 우리가 살게. 시진핑 가자마자 이건 뭐 대놓고 그냥 싸대기를 막 어디다 대고 70대 줘. 70대. 이것도 얘기 중이랍니다. 70대. 이건 뭐 주문 들어가고 있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중국 물건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강력하게. 캄보디아도 뭐 처신들 기깔나게 하고 있죠. 그죠? 이 와중에 인도는 중국으로 관세를 때려버리네. 대중국 수입 강철에다가 12% 관세 인상. 인도까지. 인도까지 합세해버립니다.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죠? 한국 여러분들 한국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한국산 붙여서 미국행 740억 원어치 몰래 판 중국 업체. 단속 중이죠. 한국도 단속 중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태까리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사 못 봤어? 관세나 규제 때문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들이 제품을 한국산으로 꾸며 미국에다가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걸 미국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세관 당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을까? 왜 하필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 정치는 보여줘야 돼. 외교, 정치 이런 건 보여줘야 되거든. 이건 뭐 이제 알았을까? 옛날부터 알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눈 감아주고 했겠지 뭐 그런 데서. 근데 이제서 창고에 쌓인 중국산 매트리스에는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최고 1731%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 보세 창고로 들여온 뒤 국내 22개 업체의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등을 허위로 꾸며 미국으로 다시 수출했습니다. 업체는 이렇게 우리나라 세관에는 매트리스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정상 신고했지만 미국에는 한국에서 생산해 출발한 것처럼 수출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된 중국산 매트리스는 최근 1년간 120만 개, 74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1년간이래, 1년간. 여러분들, 지금 그냥 뭐 결과는 나왔어. 지금 만약에 중국 편 들고 중국한테 이용당하잖아? 그냥 관세는 미친 듯이 올라가. 한국 곧 협상 들어간다며. 협상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왜 지금 협상하기 하루 전에 이 기사 나 어제 봤어. 한국도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우회 수출 금지 강력한 입장 발표.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화웨이가 그 엔비디아 제품을 못 받잖아요. 미국에서 수출을 화웨이한테 해주지 말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엔비디아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수입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화웨이에 판 적이 있어. 이런 사건이 있었었어. 싱가포르도 찔리는 거지.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이런 옛날에 국모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서 이런 성명까지 발표하는 거야. 이제 싱가포르 통해가지고 중국 물건 니들이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거 싱가포르 통해가지고 들어갈 일도 없고 중국에서 싱가포르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갈 일도 없으니까 트럼프 형 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